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34번째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쌤 JSA 정선아입니다. 오늘 조선의 왕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그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임금은요, 성종, 연산군 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까지 하고 끝났냐면요, 성종, 세조의 첫째 아들이었던 의경세자의 그것도 둘째 아들,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던 그 죽은 의경세자의 그것도 심지어 둘째 아들인 이 성종이 왕이 되었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엄청난 입김이 있었습니다. 성종의 할머니, 성종의 엄마, 그리고 성종의 장인이었던 그 당시 가장 잘 나갔던 대신 한 명의 이런 이들의 정치적인 모든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성종은 왕이 됩니다. 성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만 해요. 성리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성종의 진가가 쫙 나타나요. 성종은요, 이 할머니의 수렴청정이 끝날 즈음 해서요,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요, 바른말하는 삼사라고 하는 기관 기억하십니까? 예, 삼사 시험에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 언론기관인 삼사 제도를 제대로 확립하고요. 특히 대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을요, 바른말하고 독점되고 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대신들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지어 왕이 무엇을 잘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이 대간제도와 삼사 이 시스템을요, 제대로 확립함으로써 자신의 할아버지를 도와서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정말 절대 권력을 누렸던 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고자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종은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접했던 바로 그 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했던 인물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법전이 아니에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약 100여 년 정도가 흘렀던 시점인데요. 그동안 착착착착 준비되어서 할아버지인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었던 이 경국대전을 완성함으로써 조선을 하나의 통치규범으로 성리학적인 지배 질서를 통해서 재확립시켰던 임금이 바로 성종입니다. 워낙에 업적도 많고요. 예, 삼사와 대간제도 되어 이때 자리를 잡고요. 뭔가 정치가 딱 이제 안정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죠? 이 성종의 정치적인 업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바로 성종의 개인사입니다. 성종은요, 첫 번째 부인으로요, 그 당시 제일 잘 나갔던 한 명의 딸을 맞이하게 되는데 금세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인으로 중전으로 들인 이가 누구냐? 훗날 패비윤 씨라고 불리는 연산군의 생모인 윤기견의 딸 패비윤 씨입니다. 오, 아들도 하나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원자가 돼요. 나중에 그 아들이 세자가 되었다가 왕까지 돼요. 그런데 이 패비윤 씨 같은 경우는요, 비상, 독약의 일종인 비상을 숨겨놓은 것이 발각이 되어서요, 빈으로 강등되었고요. 성종 10년에는 서인으로 더 한 번 강등되어서 폐출되었다가 3년 뒤에는 결국엔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아들 연산군은요, 왕이 된 직후에 어머니의 비극을 알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연산군이라고 하는 임금,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봤죠? 특히 드라마나 또 영화에서 주요 소재로 다뤄졌던 인물이 바로 연산군인데요. 연산군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바로 어떤 것인가요? 그쵸. 12년에 걸친 길지 않은 치세 동안 2번의 사화를 일으키고 극도의 폭정을 자행하다가 조선 최초의 반정으로 폐위된 인물, 그렇기 때문에 조나 종이 아닌 군이라고 하는 묘가 붙여진 인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 시대를 다뤘던 기록은요, 실록이라고 하지 않고 연산군 일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연산군은
능이 아닌 묘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기존의 왕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그러면 이 연산군 시대의 조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 사실은요 너무나 순조롭게 왕위를 계승해요. 성종의 적장자였고요. 7살에 이미 세자에 책봉되었고요. 충분한 세자 수업을 거쳐 19살의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유일하지만 중요한 결함이라 하면 엄마가 사약을 먹고 죽었다는 사실이죠. 매우 충격적이고 비통한 사건이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군 때는요. 2번의 사화와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연산군의 개인의 좀 이상함? 이걸로 설명이 되진 않아요. 연산군은요. 아버지 때 성종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무엇이냐? 신하들이 지나치게 권력이 세져서 삼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왕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권력이 독점이 되느니 어쨌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게 몹시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고쳐보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이 무오사화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조를 비판한 김종직과 김일손의 조이제문이라고 하는 사초를 빌미로 일으킨 사화였습니다. 바른말을 하고 언관의 역할을 했던 살인들을 대거 제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명분이었고요. 실제로 연산군이 이거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언론의 역할을 했던 3사의 관리들에게 보여준 거죠. 조심해라 이거죠. 강력한 왕권의 확립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이렇게 3사를 제압하고 살인을 제거해서 확보한 왕권을요. 국정개혁이나 경제발전과 같은 건설적인 분야에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는 기초적인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유례없는 폭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예요. 사실 무오사화를 거치면서 사림들의 영향력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꺾였거든요. 그리고 국왕과 대신의 권력이 그만큼 증대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왕은요, 결정적인 판단착오를 저질러요. 이렇게 강해진 왕권을요, 자의적인 욕망과 자신의 원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하는 데 사용해버립니다. 그런 행태는 잦은 연회, 음행, 사냥의 탐닉, 금표 설치와 민가 철거, 이러한 기이한 행적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란한 행실이 이어졌고요. 사냥에 탐닉해서 사람들을 출입을 금지하는 금표 설치를 곳곳에 했고요. 멀쩡히 백성들이 살고 있는 민가를 막 철거해버리는 행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궁극적인 결과는요. 과도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국가 경제 파탄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3사의 관리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다시 팽팽한 대립구도 속에서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갑자사화는요. 연산군이 엄마인 패비윤 씨의 그 죽음을 알게 되고 이 죽음에 연루된 살인과 신하들을 대거 숙청한 사건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연산군은요. 엄마의 죽음을 진작에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명분으로 해서 대규모의 사화를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갑자사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사화 끝에 연산군은요 반정으로 폐위되고요. 성종의 또 다른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중종이 왕이 되니 이 사건이 바로 중종반정입니다. 이 중종이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예성, 연중, 임명선 할 때 바로 그 중종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중종은요 대장금에서 드라마 대장금에서 맛이 참 좋구나 했던 바로 그 임금이 중종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직접 반종을 주도했다기보다는요. 수많은 대신들에 의해서 왕이 된 바로 이 중종 때는요. 다시금 사림을 대거 등용해서 사림들에 의한 개혁 정치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종의 파트너로 등용된 인물이 바로 조광조예요. 지금 조선은요 계속 이 사림들이 중심이 돼서요 사활을 겪어나가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은요 향약과 서원을 통해서 계속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종과 인종, 명종 그리고 선조 때까지 쭉 이어지면서 두 번의 사활을 더 겪게 되고요. 사림은 또 다른 이 사활을 통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근거 세력이 되었던 서원, 즉 학교인 서원과 그리고 향약이라고 하는 향촌자치사회를 이끌어가던 이 약속, 이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사림은요 끊임없이 중앙에 계속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요. 최종 승리자는요 훈구 대신들이 아닌 바로 이 사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 때쯤 되게 되면요 조선에 훈구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림들이 조정을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림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무리들이 이 사림 안에서 재편성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붕당이라고 합니다. 이 선조 때 무리를 지어서 나뉘었던 이 당을요 우리가 동인, 서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들은요 학문적으로,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는요 어느덧 선조까지 달려오게 됩니다. 선조하면 떠오르는 여러분 전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인데요. 임진왜란은 뒤이어 이야기 한국사 35번째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정선아였습니다.